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조세 총론 첫 페이지를 나가게 되네요. 이게 조세 총론 파트가 다 뒤 지방세라든지 국세를 다 하시고 나서 조세 총론을 보면요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한 이제 40분에서 50분 요 정도로 해갖고 조세 총론 파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뭔지 우리 14쪽이네요. 조세의 개념 분류 나와 있죠. 분류 나와 있는데 여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좀 읽어주시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해서 요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그런 건 다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19쪽에 조세 용어의 정의 있죠.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 중에서 한 장을 넘기시면 나오는 게 뭐 과세 대상이 뭔지, 납세 의무자가 뭔지, 과세 표준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20쪽에 보시면 7번째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 이제 우리 시험에 가끔 어렵게 한 번씩 나와 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과세 대상 한번 잠깐 볼게요. 과세 대상과 과세 대상 또 납세 의무자 또 과세 표준 또 세율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용어가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납세 의무자 안으로 들어갈수록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여태까지 하신 게 요거를 다 하셨죠. 한번 그런데 가볍게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용어를 여기에 있는 법에 써 있는 학문상 용어를 정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과세 대상이 뭔지 그래서 우리 보는 거 있죠. 좀 단순하게 쓸게요. 취, 등, 재, 종량.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세 대상이 뭔지를 여러분 쭉 연상이 되셔야 돼. 또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도 연상이 되셔야 되고 또 과세 표준이 뭔지도 연상이 되셔야 되고 세율이 뭔지도 연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또 문제풀이 시간에는 프린트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걸로 요 분류를 다 해놨어요. 분류를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70%는 이것만 정확히 체크를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가볍게 볼게요. 제가 다 쓰지는 못하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 혹시 기억나세요? 취득세는 요것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면 취득세 납세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뭐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 부차, 기, 입항선, 광어, 골콘, 종, 승, 요까지. 그렇죠? 이것을 취득하면 뭐가 돼요?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게 되나요? 그냥 편하게 취득한 자예요. 취득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그거예요. 사실상 취득한 자와 형식상 취득한 자가 다르다면 그때는 누구다? 각각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한 자도 취득세를 내고 형식상 취득한 자도 취득세를 내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내는 경우 있죠. 또 상속 같은 경우는 누가 내야 돼요? 상속인이 내야지 되죠. 그죠? 그때 상속인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또 연부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가 있다. 이건 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신 거고 개념이 이렇게 딱 잡혀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과세 표준은 뭐래요? 과세 표준 취득 당시 가액이야. 취득 당시 가액.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어떨 때는 시가표준액을 하나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 그렇죠? 또 미달신고, 무신고, 무표시. 그 다음에 무상승계취득. 이런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죠. 또
국수, 공판, 법, 검의 거래는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다.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다. 또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다. 공매, 경매 방법에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다. 또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래가격의 검증을 받은 경우 그때는 뭘로 해라? 사실상 취득가격을 해라. 이런 게 다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율은 매매는 주택일 때는 1%, 2%, 3% 있죠. 농지는 뭐가요? 또 매매일 때, 유상일 때 3%고 일반은 뭐예요? 4%다. 증여는 몇 프로? 3.5%.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다. 상속 같은 거 2.8%다. 근데 농지 같은 경우는 2.3%다. 그런 건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또 뺀 세율 적용해라. 그건 단순 암기예요. 요 세율 잘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등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납세 의무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또 등록을 하는 자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체크할 때 뭐를 체크하시면 되냐면 체크하시면 되는 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민법 문제예요. 의무자가 나오면 등록면허세는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데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소유권 또 가등기 지상권은 이거하고 똑같아. 취득세와 원칙 신고가액 예외 시가 표준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렇죠? 그래 나머지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 금액, 지역권 설정할 때는 요역지 가액, 또 임차권 설정할 때는 월 임자체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세율 대부분 1000분의 2, 즉 0.2%인데 나머지 소유권에 관한 세율을 할 때는 뭐다? 2%가 2%를 빼고 하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래요? 재산세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런데 거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토지, 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건데 이 토지를 나눌 때는 뭐 분리과세니 별도합산이니 종합합산이니 분리과세도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하는 거, 1000분의 2로 분리과세하는 거, 1000분의 40으로 분리과세하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이 나누는 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여기는 뭐래?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우리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 선박 항공기는 우리 시험범위도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 뭐를 적용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세율 이거는 세율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도 별, 종, 주는 뭐다? 누진세율이다라는 거죠. 누진세율이다. 이제 이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 되고 누진세율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별, 종, 주 중에서 이 금액이 얼마? 별종주는 별은 80억 초과분, 종합산 과수장 토지는 5억 초과분, 주택은 6억 초과분인데 9억 초과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세 표준은 어떻게 했나요? 이것도 초과분에다가 뭐래요? 초과분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거 세율 전부 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거죠.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뭐래요? 토지 건물이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기타 자산, 주식 등 파생 상품 등이 있죠.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양도에서 돈이 남는 사람, 양도소득이 있는 차예요. 양도소득이 있는 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아주 복잡했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뺀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추출액, 양도비가 있다. 이것을 빼서 나오는 게 양도 차익이다. 양도 차익이 산정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온다는 거죠.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뭐 과세표준 나오는 게 아주 복잡해서 제일 복잡하지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세율은
우리 올해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48%가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뭐 이제 1년 미만이다. 그렇죠? 주택은 1년 이상만 되면 6%에서 38%죠. 38%다. 그런 내용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만큼 중요한 건요. 취득세에서 출제가 잘 되는 거. 다 잘 돼, 다. 이거 과세 대상 여기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등록 면허세는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등록 면허세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는요. 여기에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이 있죠.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 이거 중요하고 또 사실상 요거 잘 출제 잘 돼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좀 출제가 되고 다른 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요. 과세 대상 또 이거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고요. 과세 표준은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출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세율은요. 지금 벌써 보면은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10개 정도가 여기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 근데 용어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용어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납세 의무자를 보다 이게 넘어갔는데 납세 의무자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여기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는 다 이제 봤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내가 낼 세금을 내가 내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 나온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거예요. 취득세에서 또 양도소득세에서 연대 납세 의무가 나온다라는 거죠.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야. 연대 납세 의무요. 연대 납세 의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억을 하셔야죠. 취득세에서 연대 납세 의무는 딱 2번이 나오게 됩니다. 2번이 나오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상속인 사이에서 연대 납세 의무가 진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 또 우리 의제 취득에 이런 거 있죠. 의제 취득에 비상장법인이 과점주지 주식 지분 취득 있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부부간에 주식을 합한 게 과점주주가 됐다. 이럴 때는 둘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취득세 연대 납세 의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오고 여기 2개. 양도소득세에서는요. 딱 한 번이 나오는데요.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 부인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시험 문제도 출제가 잘 돼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이 특례에 이런 게 있죠. 특례에.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그 증여받은 자가 5년 내에 양도할 때 조세, 회피할 의사가 있었을 때 그때는 부당한 행위로 보죠. 이럴 때 둘 사이에 증여한 자와 증여받은 자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도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가 보면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일 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거. 2월 과세 있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관한 2월 과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딱 3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요거만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면 그래서 요거를 보신 거예요. 거기에 뭐 2차 납세 의무자라든지 납세 보증인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무시를 하시고 한번 뒤에 뭐 사업 양순이 2차 납세 의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세율 이런 거 있죠. 세율 뭐 정률세율 정액세율 이런 것도 가볍게 넘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 조세의 징수 방법 이 정도는 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보실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여기서 보시자면은 이거는 뭐래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뭐가 되나요? 신고, 납부. 이제 정확한 용어가 그렇죠. 재산세는 뭐가 되고요? 보통징수.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그렇죠. 요새 이제 가끔 가다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요새 저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지금 5월은 뭐 어린이날이 아니고 가정의 달이 아니고 5월은 종합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이에요. 지금 신고 납부 내가 얼만큼 벌었는지 내가 알아서 신고를 해라.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신고 잘하세요? 잘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누락을 시켜도 좋아. 안 걸리면 돼. 근데 다 잡아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새는 전부 다 카드 써서 어디 매출이 얼마인지 대부분이 다 나와요. 또 현금 영수증도 다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잖아요. 당사자 근데 현금으로 받은 거는요 못 체크해요. 여러분들이 음식점 같은 데는 현금 내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뭐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먹으면서 다 못하니까. 그럼 현금 낸 거는 받은 거는 국세청에서 아무리 해도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서 뭐예요? 자진 신고하고 자진 납부를 해라는 거죠. 소득이 있는 걸 갖고 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고지서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집으로 보내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뭐 징수 방법이 나와 있고 뭐 거기에 특별 징수, 원천 징수 나오는데 이런 것도 신경 쓸 거 없고요. 없고. 그 다음에 뭐 과세 최저한의 그 면세점이 있죠. 면세점은 어디서 나왔나요? 취득세에서 나왔죠. 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또 소액부징수는 소액부징수는 재산세에서 나왔죠. 재산세에서 얼마 이하일 때는 안 받겠다. 20만 원 이하 아니 납부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안 받겠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은 조금 볼게요. 가산세와 가산금. 우리 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는 요 두 개는 가산금만 붙어요. 가산세는 없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요.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고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여기도 마찬가지. 또 여기도 여기 두 개는 없어요. 가산세는 없어요. 뭐만 있다? 가산금만 있다라는 거죠. 금만 있고 여기도 역시 가산세 있고 가산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산세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게 가산세고 가산금은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게 뭐다? 가산금이다. 그래서 우리 가산세 너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내.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내.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는요. 일단은 다 각겨 보세요. 신고를 안 했다. 단순 무신고다. 이럴 때는 20%의 가산세가 붙어요.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40% 해당. 부당은 40%예요. 40%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를 했다. 깜빡 착각을 해서 과소신고를 했어요. 이럴 때는 가산세가 10%다라는 거죠.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게 있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액에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만분의 3. 1일에 만분의 3이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 또 우리 취득세에서는 또 뭐가 있었나요? 여기에 가산세 중에서 중가산세라는 게 있었죠. 80%에 해당하는 중과세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용어는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8쪽에 나와 있는 기한후 신고처 이것도 그 취득세에서 또 양도소득세에서 다 보셨던 거예요.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다. 내가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했다. 진짜 깜빡했어요. 그럴 때는 신고 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깎아주겠다. 그럼 가산세가 20%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10%만 받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산세 20% 너무 많아요. 뭐 사채업자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납기전징수다라는 얘기는 우리 재산세가 뭐 9월 달에 받는다. 7월 달에 받잖아요. 근데 6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나서 그 사람이 좀 뭐 경매가 들어갔다. 그럼 미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뭐 강제 집행을 받을 때 경매가 시작됐을 때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어떻게 보면은
그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파트가 여기에요. 조세 통로는 전통적으로 두 문제 나오는데 이 여기에 납세무 성립에서 거의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취득세 납세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취득한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그렇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래.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실 것은 여기는 좀 뭐 지워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취득세에 부가세로 부과되는 게 뭐가 있나요? 지방교육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부과될 수 있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만 부가세로 부과될 수 있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방소득세 부가세로 부과될 수 있고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부가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가세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의 지방교육세는 농어촌 특별세 납세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보면은요. 납세무가 언제 성립하는가 보면 다 똑같이 취득세와 똑같아요. 취득세와 똑같이 언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이래. 여기 농어촌 특별세 과세. 그러면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준이래.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전부 다 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놨는가 보면 이런 세금들의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보면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데 성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납세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거 있죠? 소득세 체크하시면 되겠죠.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소득세 부과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특정한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데 성립하는 국세의 끝에 종합부동산세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들어와서 교육세 한번 보세요. 교육세.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렇게 돼 있죠? 또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금 이거예요. 여기는 부가세고 이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죠. 근데 본세는 뭐래?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럼 본세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리고 거기에 가산세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가산할 지방세, 국세 똑같아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또 두 번째 수시부과하여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데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 가산세와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이런 거는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지방세, 국세 같아요. 같이 잘 나온다. 보시고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또 나머지 내용은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 그것도 재산세만 하고 지방소득세만 하시면 되지 다른 건 할 필요 없죠. 자동차세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한번 잠깐 다음 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거기에 6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특정 부동산에는 언제다? 과세 기준일이다 내용 나와 있고 뭐 지방교육세, 가산세, 그것도 맨 밑에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세요. 특히 여러분이 가산세,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금 전에 보신 국세도 마찬가지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기한 잘 알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이 될 수 있고 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신고납부도 똑같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양도세는 양도에 속한 달인 말일부터 6월 이내 그렇죠? 6월이 아니야? 2달 내죠? 2달 내에 해야 된다. 그런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 확정은 여기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하는 건 언제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신고 시에 이거는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얘기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납세무 소멸이 있잖아요. 소멸 그 34쪽에 납세무 소멸이 있는데 납세무 소멸 사유에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요런 거는 좀 기억하세요. 납부, 돈을 내면 내가 낼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충당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냈다. 그럼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를 않고 어때요? 그 세금 낸 걸로 쳐줍시다. 이쪽 세금 받았다 내는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라 충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부가의 취소. 그 다음에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그 다음에 거기에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만 좀 체크를 한번 해줄까요? 요거 꼭 좀 제가 요거 올해는 좀 여기서 출제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꼭 좀 봐주세요.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소멸 사유. 납세무자의 사망. 납세자가 사망했어. 그러면요. 그 낼 세금을 누가 내는가 보면은 상속인이 내야 돼.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빚 잘못 상속받아서 망한 사람이 있어. 돌아가신 분이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빚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상속은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도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어때요? 돌아가신 분의 세금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에게. 그래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또 부가의 철회도 마찬가지고 또 결손처분도. 부가의 철회는요.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납세무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이미. 근데 고지서가 잘못 왔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철회를 하면 나는 원래 납세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고. 그 부가의 취소 같은 경우는 납세무가 성립했다가 안 내게 만들으니까 부가의 취소는 납세무가 소멸이 되는데 부가의 철회는 납세무가 성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도 없다라는 뜻이고 결손처분은요. 저건 내 못 받을 것 같아 포기를 했어. 근데 갑자기 재산이 생겼어. 이럴 수 있죠. 이럴 때는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납세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 또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인데 이것은 이래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때는 이래. 우리 세금 낸 영수증은 몇 년 보관하라고 그러죠? 5년 보관하라고 그러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그것은 나중에 야 너 그때 세금 4년 전에 세금 안 냈잖아. 너 20년 전에 세금 안 냈잖아. 이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4년, 5년. 그러면 5년간은 보관을 해라. 근데 여기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거기도 사기 부정한 방법은 15년도 있어요. 15년간 상속세에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4장에 나와 있는 게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인데 이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민법에서 이 경매할 때 있잖아요. 경매할 때 세금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근저당권은 순위가 빠르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임차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니 우선 변제니 이런 거 다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조세와 일반 채권 관계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지방세, 국세를 좀 일단은 나눠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4쪽에 보는 맨 밑에 3번 있죠. 조세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우선하는 조세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일반 채권이라는 게 있고 또 담보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채권, 담보 채권, 또 조세 채권. 일반 채권은 이제 보통은 이래요. 그냥 이런 부동산이 갑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갑의 부동산인데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 그러면 을이
갑한테 친한 친구니까 빌려주고 알았어 그냥 차용증만 받아놨다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요.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다른 친구는 병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야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좀 해. 저당권 설정을 하고 1억을 빌렸다. 그러면 병이 갖고 있는 채권은 뭔가 하면요 담보 채권이 뭐 전세권 설정을 했다. 등기부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담보된 채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조세 채권은요 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갑한테 세금을 받을 게 있어. 그럼 등기는 안 됐지만 세금을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한테 세금을 돈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다 을은 그냥 빌려준 돈 받을 게 있고 얘는 등기된 거 받을 거 있고 국세지방에서는 세금을 갑한테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러고요? 일반 채권이라고 그러고 병이 갖고 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러고? 담보 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러고? 조세 채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는요. 얘는 항상 꼴찌야. 항상 꼴찌예요. 그래서 우리 조세 채권, 국세나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예요.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면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에는 언제나 우선하지만 담보 채권보다는 언제나 우선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보 채권이 생기고 담보 채권 날짜와 조세 채권 날짜를 비교해서 빠른 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 채권은 언제를 보는가 보면요. 법정 기일을 보거든요. 법정 기일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기일에 보게 되면 법정 기일이 뭔가 하면요. 그 신고 납부하는 조세 있죠.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 같은 신고 납부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신고일이 돼요. 신고일. 그런데 이런 것은 어때요? 이런 것은 고지서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하면요. 고지서 발송일. 이 날짜와 담보채권의 설정일, 설정 등기일, 이거를 비교해서 이게 먼저 됐다면 조세 채권보다는 담보 채권이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선해서 변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설정 등기보다 먼저 뭐 이런 게 신고가 됐다, 아니 고지서가 발송이 된 날짜가 위에 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등기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이게 조세 채권이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이거는 언제 이날에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신고일에, 그렇죠? 고지서를 보내주는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고지서 발송일에 등기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채권보다는 언제나 우선해서 순위가, 이 사람이 빌려준 거는 3년 전에 빌려줬어. 조세 채권은 지금 성립했어. 그래도 이게 우선한다는 거죠. 왜? 일반 채권보다는 언제나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하는데,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설정 등기는 2달 전에 됐어. 2달 전에 됐는데 이번에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이 도래했어. 그럼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 뭐가 우선해요? 당연히 이게 선순위니까, 담보 채권이 선순위니까 이게 먼저 배당을 받고 조세 채권이 그 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겠죠. 그런 게 원칙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담보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천하무적 세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해세라고 얘기를 해. 당해세에 해당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44쪽에 맨 하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세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우선하는 조세. 그럼 담보 채권보다도 순위는 한참 떨어지지만
한참 떨어지지만 먼저 받는다는 거죠. 그죠? 먼저 담보채권보다 순위가 밀리는 조세라 할지라도 밑에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 그런데 지방세에서는요, 재산세가 대표적이고 또 그 뒤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인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런 게 뭐라고요? 당해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하무적인 세금. 무조건 우선으로 받는 세금이 기억할 건 종부세 있죠? 재산세. 우리가 배우는 세금에서 이거예요.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는 부가세 있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일반 채권과 조세 채권의 관계를 보셨고 그 다음에 제5장에 조세의 체계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2015년에 시행된 시험에서 여기서 출제가 한 번이 됐어요. 출제가 됐는데 아주 이제 재밌는 걸로 출제가 된 게 거기에 국세, 지방세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 세금이 거기 보면 뭐 내국세에서 보통세, 뭐 직접세, 간접세 있죠. 거기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소득세 중에서 조금, 그렇죠? 소득세에서 조금 배우고 또 배우는 거는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다 배우긴 배우는데 출제 빈도가 워낙 떨어지니까 양이 적고 배우는 거고 또 목적세에서는 교육세는 뭐 볼 일이 없고 농어촌 특별세는 있네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세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국세의 목적세죠. 농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뭐 이거는 시험 출제는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나오면은 거저먹기예요. 딱 진짜 1, 2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국세에서 목적세는 뭐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세 가지.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목적세는 뭐가 되나요? 지방세에서 목적세는 지지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뭐 지방소득세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목적세다. 그래서 세금 받아서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게 아니라 뭐에 충당을 하겠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금 받을 때부터 이 돈 받아서는 이거 쓸게요. 정해놓고 받는 세금이 뭐예요? 목적세. 근데 국가에서 받는 세금 중에서 목적세는 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서는 지지. 근데 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자로 시작되는 세금이 많아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요. 일반 경비에 쓰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뭐가 된다? 목적세가 된다라는 거죠. 목적세가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출제가 됐던 게요. 보면 45쪽에 하단에 있는 거 보면요. 구세가 나와 있죠. 또 특별시와 광역시세. 일단은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는 재산 가치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구에서는 강남구 같은 데서는 재산세만 받아도요. 돈이 남아 돌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 구에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만 받아서 당신들 살림살이에 쓰래요. 그런데 지방 같은 데 있잖아요. 강원도 인제군 같은 데는 어때요? 재산세 받아봤자 전부 다 임야야. 그럼 얼마나 되냐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뒷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에서 받는 게 있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또 자동차세를 어디서 받아요? 시군에서 받는 거예요. 시군에서. 도에서 받는 것은 굉장히 적죠. 적고 시군에서 받는 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애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그랬죠. 도 또는 국세잖아요. 왜? 그 지방에서는 도에서 받죠. 그런데 앞에서는 어때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을 때는 구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용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시의 재산세 과세 있죠. 재산세에서는 특별시의 구에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특별시와 공동 과세한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 보시면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 있죠. 요것도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잘 돼요. 보면 취득 보유 양도와 모두 관련된 조세가 있나요?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된 조세. 농부 임비. 취득 또 보유 양도. 내가 부동산을 살 때나 갖고 있을 때 또 팔 때 모두 부과될 수 있는 게 뭐래요? 농부인비. 농부인비,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또 인지세,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이거하고 이거는 붙어 다녀요, 항상요. 이거하고 이거는 붙어 다녀요. 우리 부가가치세 중에서 일부가요.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가 지방소비세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떤 물건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를 국가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넘겨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 중에서 5%를 지방소비세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취득할 때 농어촌 특별세 내는 거 아시죠? 또 보유할 때 재산 종합부동산세 낼 때 뭐를 내나요? 농어촌 특별세 내죠. 농어촌 특별세 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요. 부동산을 살 때라든지 갖고 있을 때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지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취득 보유와 관련된 조세. 취득 보유할 때만 내지 결론적으로는 양도할 때는 안 내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면요.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취득할 때는 안 내지만 보유 양도할 때만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보유 양도는 지방소득세. 그러면 이제 시험 출제할 때는요. 좀 이렇게 재밌게 출제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취득 보유와만 관련된 조세,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골라야 되죠. 그리고 보유 양도와만 관련된 조세는 지방소득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취득 보유와만 관련된 조세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양도와 무관한 조세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걸 답을 못했대요. 선생님이 언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수업을 할 때는 그래요. 취득 보유와만 관련된 조세, 지방교육세, 또 양도와 무관한 조세, 지방교육세 같이 얘기를 해. 근데 같은 얘기죠. 이 정도는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유 양도와만 관련돼 있는 것. 왜 지방소득세인가 보면요. 이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있죠. 그다음 보유할 때 재산세, 지방교육세 있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방소득세는요. 뭔가 하면 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 낼 때 부가세가 뭐예요?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런데 보유할 때도 지방소득세를 낼 수 있다. 어떨 땐가 보면요. 지방소득세는 우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세금을 내나요?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지만 더불어서 뭐도 내요? 종합소득세도 낸다는 거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소득세 낼 때는 양도소득세 낼 때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낼 때도 뭐를 내게 되나요? 지방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그러면 취득할 때는 소득이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이 좀 시험 출제가 이거는 경련 정도로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 파트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서 출제가 좀 잘 되고 있고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 이렇게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의 체계까지 딱 해서 보셨어요. 보셨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심화 이론까지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나오는 뭐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또 OX 문제도 있고, 요런 문제를 풀어보시면은요,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맨날 책은 10번을 넘겨도 잘 체크가 안 되거든요. 이런 OX나 가로넣기 문제 그만큼 중요하니까 가로넣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기출 문제가 많으니까 보시고 이제 시험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니까요. 좀 마무리 지금 정리를 좀 잘 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